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기 전에 상담하고 사기 전에 상담하는 선상담 후 결과를 보는 고품격 종목 상담 프로그램 서상클럽의 이상로입니다. 반갑습니다. 황민혁입니다. 네, 맞습니다. 타방송사보다 한 발 앞서서 그리고 좀 더 빠르게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를 목표로 지향하고 있는 저희 선상클럽, 오늘도 금요일장을 같이 시작을 한번 해보실 텐데요. 자, 오늘 금리에 대한 발표가 있는 날이죠. 타방송을 보니까 뉴스에서도 이주열 총재의 넥타이 색깔을 맞춰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도 사은품도 걸고 그런 것도 좀 봤었는데, 자, 과연 어떤 넥타이를 메고 올까요? 보라색을 메고 올까요? 자, 저희는 빨간색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빨간색이 가장 좋죠. 네, 맞습니다. 자, 아무튼 그 금리에 대한 결정 자체를 좀 더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부분이 가장 큰 화두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 시장이 크게 올랐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유동성이 확대되어 있는 가운데 시장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나쁠 게 없는 시장이다라는 거였죠. 자, 지금 시장은 작은 악재도 크게 출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빠질 수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 안에서 좀 더 탄력 있게 올릴 수 있는 것은 바로 금리에 대한 결정일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금리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증권주라든지 아니면 개별주의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지금 방금 기준금리가 동결이 됐다네요. 자, 5월달 금리가 동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꼭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금리가 동결이 됐다면 전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금리 쪽에 관련된 그 종목들에 대한 흐름이 중요하겠죠. 일단 금리가 인하가 된다라고 했다면 당연히 증권주에 대한 흐름이 또 강하게 밀어 올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마련되겠지만, 금리가 일단 동결이 됐기 때문에 일단 은행주하고 보험주 쪽에서 어떤 수급이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금리가 동결될 때마다 이주열 총재가 보라색의 넥타이를 메고 나왔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보라색 넥타이를 메고 나오셨더라고요. 자, 그런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볼 때는 금리가 동결됐고요. 그렇다면 지금 시장과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은 개별주 장이 좀 더 연출될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코스닥이 쉽게 꺼지기보다는요, 코스닥의 상승 기조가 좀 더 이어질 확률이 높고, 대신에 코스피의 상승 탄력 자체는 조금은 둔화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자, 그만큼 경상수지만으로 지금 시장을 이끌기에는 조금 부족한 힘이 있겠고요. 그만큼 테마성 재료에 좀 더 눈여겨보시는 전략, 그리고 개별주가 상당히 중요하다, 종목별 선택이 중요하다는 점 꼭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 상반기 아직 6월달이 남았습니다. 6월달에도 금리에 대한 결정 꼭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황민혁 멘토를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금리가 동결된 상황 속에서 코스피 시장 흐름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 시장은 0.17% 상승한 2123.95포인트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상승 흐름은 또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수급 주체들이 현재 매수와 매도를 하고 있는지 수급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외국인들이 36억 원 정도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들이 356억 원의 매도, 개인들은 303억 원 현재 매수로 좀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 개인의 순매수 장중에 2130선까지 한번 터치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개인들이 매수하기보다는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 더 중요한 게 바로 이제 코스피 시장이겠죠. 따라서 외국인들의 수급 확대가 앞으로
이후에 장의 흐름을 또 이끌 수 있는 하나의 재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수급에 조금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현재 0.67% 상승입니다. 현재 134만 9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차는 현재 보합권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SK 하이닉스 현재 0.22% 상승 흐름, 그리고 한국전력은 현재 보합권에서 현재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모레 퍼시픽이 1.29% 좀 강하게 상승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오늘 뭐 금리 동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후 흐름이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현대모비스는 현재 0.64% 지금 약세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생명이 현재 3.86% 지금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삼성생명 쪽에서는 어떤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삼성생명 쪽에서는 이번에 지분 매각에 대한 그런 이슈가 좀 있었죠. 신세계 쪽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삼성생명에 대한 보유 지분을 블록딜 형식으로 매각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삼성생명 쪽에 대한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고요. 현재 3.86% 정도대 지금 하락세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초반에 이제 하락했던 부분보다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지만 이후 흐름에 대해서 조금 더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포스코죠. 0.58% 하락. 신한지주는 1.1% 정도대 현재 하락세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들도 역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모직 이번엔 좀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이 많네요. 제일모직은 3.36% 정도 상승 흐름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현재 15,4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 SDS 현재 0.75% 상승 중. 그다음에 SK텔레콤 지금 저점을 잡아주는지 아니면 또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바로 통신주인데, SK텔레콤 오늘은 플러스 흐름이 나왔습니다. 0.8% 정도대 상승 흐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네이버는 0.66% 상승 중. 기아차는 현대차, 자동차 업체들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주가 흐름이 좀 좋지 않은 가운데서 1.3% 정도대 지금 하락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금리가 지금 어쨌든 동결이 됐기 때문에 관련 업종들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권주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권주의 흐름이 전반적으로 지금 약세로 지금 방향을 잡았는데, 아무래도 증권주 초반의 분위기 자체는 상승이었습니다만 이후에 금리 동결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면서 사실 이주열 총재에 대한 넥타이 색깔이 미리 이제 유출이 되는지 증권주도 그 전부터 이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1% 정도대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하락세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SK증권하고 골드브릿지 증권이 현재 0.96%, 1.74% 정도 플러스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시 동결이 됐기 때문에 은행주하고 보험주 빼놓을 수 없겠죠. 은행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은행주 쪽에서 본다면 KB금융이 현재 1.09% 정도대 지금 상승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고요. 기업은행 역시 1%대 상승 중. 그리고 SK 하나금융지주죠. 하나금융지주가 0.65% 정도대 플러스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은행 금리가 인하가 되지 않고 동결이 됐다는 점 자체가 그동안 금리 인하에 베팅을 했던 부분들이 지금 현재 은행 쪽이나 보험 쪽에 대한 수급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은행주에 대한 관심도 필요한 그런 시점이고요. 이어서 보험주 흐름도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주 현재 흐름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자, 삼성생명의 경우에는 이제 블록딜에 대한 이슈 때문에 주가가 밀렸던 거고요. 나머지 보험주들 한번 흐름 살펴보면요. 하나생명이 현재 2.6% 정도 플러스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동부화재 0.57% 정도대의 플러스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증권주에서 빠졌던 그 수급이 어디로 이동할 수 있느냐, 바로 보험주와 또는 은행주 쪽으로 오늘 시장에서 흐름들이 또 이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까지 좀 체크를 해보시고요. 자, 금리가 동결됐기 때문에 이후에 금리 추가적으로 인하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미국의 그 경제지표가 좀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겠죠. 따라서 미국의 경제지표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에 따라서 또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가 또 앞당겨진다라고 한다면 그런 인식이 볼 때마다 결국은 우리나라는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좀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현 시점부터는 증권주 쪽에 대한 그런 이제 매수가 좀 집중됐던 부분들 자체가 은행이나 보험 쪽으로도 같이 수급이 분배될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를 하셔서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판단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코스닥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코스닥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요. 자, 현재 코스닥 포인트가 700포인트를 돌파를 했습니다. 700포인트 돌파를 해서 704.14포인트로 4.87포인트가 상승하는 모습이고 0.7%가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수급은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지 수급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인이 23억 원의 매도세, 기관이 29억 원의 매수세, 외국인이 36억 원의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기관이 29억 원 크지는 않는 돈이다, 그죠? 크지 않은 돈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오를 수 있는 것은 그만큼 개별적인 종목군에 대해서 집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겠죠.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이 오늘 83,200원으로 1.7%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가 꼭 오늘 1.5%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가 다시 한 번 더 3만원에 대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29,450원으로 0.1%대 강보합권 움직임 유지하고 있고요. CJNM이 쉬어가는 모습 0.7%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코미팜이 이름을 다시 한 번 더 올리네요. 34,850원으로 0.1%대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바이로메드가 2.4%대 약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서의 관심있게 지켜보셔야 되는 그리고 특징 종목군 어떤 게 있을까요? 모바일 게임이 지금 오늘 장난 아니네요. 자, 뜬금없이 엔텔스가 웬 말입니까, 여러분? 자, 엔텔스가 아니고 파티 게임즈나 이런 걸로 이제 하면 좋겠죠. 우리가 네오이즈 게임즈 0.9%대 강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게임빌이 오늘 13.5%대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컴투스가 4.6%대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웹젠이 0.5%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모바일 게임즈 그동안의 낙폭과대 자체를 지금 만회하는 모습이 오늘 시장에 나타나고 있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시장 자체를 좀 더 게임주에 대한 낙폭과대가 지금 시장에 진행이 되고 있다. 그 말은 싸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게임빌이 오늘 크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하지만 게임주 중에서도 주도 패턴은 따로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게임빌은 아니에요. 그걸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또 다른 종목군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장비주들인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크게 급등 양상을 나타내고 있죠. 원익 IPS가 15,000을 지금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갔죠. 자, 그리고 유진테크가 4.7%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DNF가 1.6%대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테스가 6.7%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원익 IPS하고 유진테크를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더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원익 IPS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몇 점짜리를 기준으로 해서 가파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 보이시죠? 자, 이런 자리 자체에서 밑에서 손절하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때부터 주가는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자, 과연 여기서 끝일까요? 아닙니다. 한번 강하게 흔들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추가 여력 자체가 더 가파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겠죠. 자, 그래 유진테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유진테크하고 지금 원익 IPS하고의 공통점 반도체 장비 업체들 그중에서 유진테크는 캐시카우 시장 그리고 원익 IPS는 라이징스타 시장에 3D 랜드 플래시 쪽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자, 두 가지 다 지금 가파르게 크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는 매집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시세를 분출하는 구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주가 추이를 본다면 조정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주가상의 모습을 봤을 때는 원익 IPS가 앞으로의 모습은 좀 더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목표가를 좀 더 길게 들어가시는 게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코스닥 시장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셨고요. 자, 오늘 특별한 날입니다. 네, 금리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공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11시에 공개 방송에 꼭 들어오시고 거기서 얘기를 좀 더 해요. 자, 그러면 오늘 종목 상담을 진행을 하기 전에 제가 전화번호 안내부터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는요 02-3153-2611 둘 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시작됐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자, 오늘도 비밀병기 황미영 멘토님과 제가 여러분들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미영 멘토님. 네.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 금리 결정 나고 나서 이제 시장이 다소 또 밀리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지금 시점에서 이제 뭐 주가가 지금 하락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다기보다는요. 네, 그래도 하락 어느 정도 이제 하락 국면에 마무리 짓고 5장 정도에는 그래도 다시 반등 정도의 흐름을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를 하실 때, 투자 포인트를 잡으실 때는 5장 정도에 조금 더 투자 포인트에 집중을 하시는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확인해 보실 텐데요. 과연 금요일 프라이데이에는 어떤 종목이 들어왔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코디에스 매도해도 될까요? 3926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자, 노 팔지 마시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디에스 함께 보도록 할게요. 코디에스인데요. 자, 3,950원에 사셨고요. 이상훈 멘토님 넥타이 색깔이 참 멋지십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자, 감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뽑히신 건 아니에요. 자, 아무튼, 자, 일단은 3,950원에 사셨는데, 뭐, 걱정하시고 그럴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전기차 테마 이슈가 조금 돌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 자체를 우리가 크게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이런 것 때문이에요. 어느 순간에 지금 실적 얘기로 온통 뉴스가 다 뒤집히고 있습니다. 네? 뉴스로 다 실적으로 도배가 되고 있어요. 어떤 기업 실적 발표했고, 이 기업도 실적 발표했고, 막 그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하지만, 실적이 좋은 기업이 오릅니까? 아니죠. 지금 시장은 실적에 대해서는 이미 반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다시 한 번 더 6월달, 7월달, 8월달까지 실적 발표 전까지 갈 수 있는 시장의 원동력, 바로 성장성이라든지 트렌드를 가진 종목군들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주고 있던 테마성 재료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에너지 저장장치 있을 수 있겠고, 자전거 테마 있을 수 있겠고요. 전기차, 또 사물인터넷, 핀테크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게 또다시 한 번 더 순환매가 돈다고 가정을 하고, 거기에 이 코디에스는 전기차 재료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중국의 이런 그 전기차에 대한 충전소를 지을 수 있다, 지을 계획이다라는 부분이 나오면서 주가를 들썩이고 있는 상황이고, 왜 제가 팔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자, 주봉 한번 같이 볼게요. 주봉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당장의 실적이 좋아지고 그런 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지금 주봉을 한번 같이 보시면, 주가상으로, 자, 요 자리겠죠. 3,400원, 3,500원 자리인데, 일봉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3,400원을 한번 놓고. 자, 요 자리를 기준으로 우리가 한번 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네. 자, 투매는 뭐라고 했나요? 역사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더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손바뀜이 이루어지는 자리다. 그죠? 그러면 이 가격대 밑에 구간은 뭡니까? 다 과매도 구간이에요. 과매도 구간이 지금 12월 달부터 시작해서 2월 달, 3월 달까지 약 3개월간 이어지고, 물량 자체를 어떻게 해요? 밑에서 메말라 버리죠. 네? 그리고 거래량이 딱 튀면서 들어오죠. 2월 16일. 자, 이 봉은 뭡니까? 이 봉. 그리고 이 봉은 뭐예요? 올리기 위한 봉이겠구나. 자, 그러면 앞에 있던 요 자리가 바로 핵심 자리가 되겠죠. 그럼 자세하게 본다면 요 자리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이렇게 한번 본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매수를 하냐면, 요 가격 권역에 들어왔을 때만 매수를 하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번 주가를 한번 넘겨볼게요. 자, 주가가 빠지면 사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매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주가가 빠지죠. 매수. 응? 매수. 자,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냐면, 자, 그리고 절대로 이 자리는 안 빼져요. 이 자리가 뭡니까? 그들이 원한 그 주체의 자리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매집이 되고, 앞에 요 봉, 3월 31일 날 봉,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봉이에요. 이 자리 자체도 가격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담고 있는 자리, 우리가 이 상한가를 만들지 않았어요. 누군가는 이 자리를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 자리도 마찬가지로 지금부터는 단가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자, 기가 막히죠. 왜 이렇게 또 지지가 되고 갈까요? 뽑아내기 위한 과정입니다. 얘네들은 안에서 지금부터는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러나 지금 자리에 판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시청자님이 좀 더 보유를 하셔가지고 좀 더 긴 시간을 가지고 들고 가시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이 자리 위에 고가 권역 자리죠. 4,500원 자리까지 무조건 올라옵니다. 올라오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뭐 이익 실현을 하시든 아니면 좀 더 보유하는 그런 거는 이제 시장의 판단에 조금 맡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 자리에 사셨으니까는 손절가는 얼마가 됩니까? 3,660원이 되겠죠. 하지만 이 주포의 세력 단가는 3,250원에서 3,400원 사이다가 되겠죠. 그 가격권역을 꼭 명심하시고 그 자리가 안 깨지면 이 종목은 추세가 죽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고 이 방송을 보면 이제 우리가 조금 느끼실 거예요. 이 종목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튀면서 올라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 박스권 돌파가 위험하냐고 하면 자, 돌파가 되는 순간에 사게 되면 물리면 어때요? 주가가 이 밑에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자리에서 사는 거는 가장 바보 같은 짓이다. 가 되겠죠. 자, 주식을 하는 이유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합니다. 그러면 수익을 낼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 종목도 한번 확인해 보실 텐데요. 다음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롯데케미칼. 좋죠. 7883번님이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문의하셨습니다. 3, 2, 1. 네, 제 의견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현재 이 시점에서의 매수가 아니고 추가적인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 의견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롯데케미칼의 주가가 이제 오늘 지금 최근 들어서 하락세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 자, 그 이유로 본다면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증권사 쪽에서 발간된 그 자료에 의하면 그동안 이제 롯데케미칼 1분기 실적이 좋았던 그 이유 자체로 본다면 네, 스프레드가 개선됐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좋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2분기에는 일시적으로 또 스프레드 개선 효과가 또 사라지는 그 시기에 진입하기 때문에 롯데케미칼 주가의 추가적인 반등은 또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주가라는 게요, 올라가면 또 떨어지고 떨어지면 또 올라가는 게 바로 주가겠죠.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최근 들어서 이제 롯데케미칼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은 많이 올라왔습니다, 단번에. 그리고 나서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롯데케미칼, 전반적으로 이제 화학 업체들의 경우에는 성수기에 진입하는 시즌이 바로 3분기예요. 그래서 1분기에 지금 롯데케미칼 실적 좋았다는 얘기가 나왔고, 2분기에 일시적으로 좀 둔화가 된다면, 3분기에 다시 또 성수기 효과를 또 우리가 앞으로 예상을 해본다면 주가의 흐름 자체가 올라가고 나서 어느 정도 주가가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3분기 성수기 효과에 진입하면서 또다시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겠죠. 따라 이렇게 내려가는 시점에서는 롯데케미칼에 대해서 관심을 또 갖고 지켜보시는 건 좋은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매수하신 가격이 24만 2천 원 정도 가격대신데요. 23만 4천 원이니까 소폭 지금 손실이시겠죠. 하지만 지금 증권사 쪽에서 보고서 내용 자체가 긍정적인 보고서가 아니고 일단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이제 부정적인 그 견해에 대한 보고서들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그 투매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주가의 추가적인 조정 시에 매수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롯데케미칼은 일단 현 시점에서 바로 이제 매수 전략으로 가져가시기보다는요, 한 차례 이제 추가적으로 눌렸을 때 가격적인 전략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22만 원 정도 자리가 될 것 같아요. 22만 원 정도 부근대까지 한번 눌려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롯데케미칼에 대해서 이제 지금은 이제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시도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부근대까지 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 시점에서 그렇게 된다면 지금 물량이 현재 10% 정도 비중이세요. 만약에 비중이 높았다면 현 시점에서는 물량들을 좀 줄이고 나중에 추후에 이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더 좋으실 텐데 현재 비중이 10%입니다. 현재 10% 정도면 굳이 줄이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22만 원 정도 가격대에 딱 오게 된다면
네, 그 자리 부근대에 한번 와서 또다시 이제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 시점에서는 일단 매수 관점으로 조금씩 접근을 하시는 것도 네, 좋은 전략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분기는 보통 화학업종들 성수기 효과는 3분기에 발생이 됩니다. 2분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2분기 좀 지나가고 3분기 정도 부간에 진입을 하게 되면 또다시 보고서 내용은 좋게 또 나오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가는 조정을 마무리 짓고 또다시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따라서 저는 추가 매수 가능하다. 하지만 추가 조정 시에 매수를 기다려보자. 이렇게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요즘 화학주에 관심을 조금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거기에 대해서 좀 전략적인 부분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화학주가 워낙에 이제 많이 올라갔고요. 올라갈 때는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 따라붙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은 그때부터 또 이제 잡아야 되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올라갈 때 분명히 이유가 있고 주가가 떨어질 때 분명히 또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라리 떨어질 때 그냥 단순히 접근을 하기보다는 업황이 언제 개선이 되고 그다음에 떨어지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지를 좀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 방법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다음 종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한스 바이오메드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2797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예스. 예,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단가는 아닙니다. 자, 단가 한번 같이 볼게요. 올라가는 종목에 100원, 200원 차이 상관없지 않습니까? 예,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물려 있잖아요. 물려 있을 때는 그 다음에는 좀 더 좋은 자리를 조금 보는 게 맞겠죠. 이왕에 사는 거 안 그래요? 아니면 말고요. 네.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주봉을 제가 미리 조금 체크를 해놨는데, 자, 19,300원, 19,400원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맥점 자리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요거는 이제 한번 빠져나왔어요. 네, 그러면 주가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자, 1부 다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요 4월 22일 날인데, 4월 22일 날 한번 같이 볼게요. 뉴스를 한번 같이 볼게요. 4월 22일. 네. 한스 바이오메드 이래 나오고, 뉴스, 짜다는 없다, 그죠? 여기 있네요. 뼈 이식제에 인공 유방 보형물, 이래 얘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있는데, 뉴스를 조금 타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밑에서 이제 올라왔는 거고. 자, 그러면 이 자리는 지금 뭡니까? 이제 요렇게는 박스권 상단이 되겠죠. 그게 얼마입니까? 25,100원입니다. 쉽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밑에 자리 19,100원이었는데, 자, 19,000 요 자리에서 지금 올릴 하고, 요렇게 이제 뽑아내는 봉, 3월 20일 봉이죠. 요 봉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세력봉입니다. 세력봉이고, 요 자리까지 이제 한번 밀렸던 이유는 요게 이제 양매수로 이제 올라왔어요. 양매수로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은 주인을 찾는 자리죠. 그러니까 다시 내려오니까 누구는 나가고 누구는 또 들어오고 이렇게 잡아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매수가는 정해졌어요. 19,100원 자리가 깨질 수 없는 가격대다. 그러면 위에는 박스권 상단이고, 그러면 지금 21,300원이다. 가격이 애매하죠. 요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2만원에서 2만원 밑으로 매수로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필요하겠죠. 요 자리는 잘 안 깨집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올렸기 때문에 지금 여기 빠져나간 봉이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요게 요렇게 이제 움직임이 많겠죠. 이렇게 좀 더 생각을 하시면 조금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겠고, 뉴스 한 번만 더 확인해 볼게요. 자, 4월 21일 이럴 때 뉴스가 없었기 때문에 팔고 나가기는 힘들어요. 그러면 이거는 앞에 요 봉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매집을 한 봉이고, 지금 자리 근처에서는 아직 매수는 관망을 하되 2만원 밑으로 내려왔을 때는 좀 더 적극적인 매수로 비중을 좀 더 크게 늘리시는 전략이 가장 좋은 판단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겠고요. 이게 항상 그래서 정부 정책적인 분위기가 들어갔던 종목은 사실상 쉽게 안 빠집니다. 그걸 다시 한번 더 꼭 명심하시고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 아, 오늘 화학 좀 날이네요. 자, 매도해도 될까요? 8466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제 의견 놉니다. 사실 근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많이 한 이유가 바로 앞에 분께서 이제 질문을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바로 또 LG화학입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죠. 지금 비중이 20% 정도 비중이시네요. 제가 지금 비중을 좀 잘못 알았는데 그렇게 된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역시 이제 뭐 비중 자체로 봤을 때는 좀 기다리시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 LG화학의 경우에는 지금 화학 업종 중에서 가장 좀 탑픽주로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화학 업종 중에서 가장 주로 자리매김했던 그런 기업이었죠. 최근 들어서 주가 조정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에 대한 모멘텀들은 이미 한 차례 주가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일단 상승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는 없습니다. 상승의 흐름이 어느 정도 발생이 됐으면 어느 정도의 또 횡보가는 분명히 발생돼요. 그 이유 자체를 말씀드리면 누구나 다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수익이 났을 때 얘가 과연 더 올라갈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판단을 내릴 때 지금은 좀 한 차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마련이 돼 있구나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분명히 파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가는 항상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하면서 가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항상 올라오고 나서 이제 조정을 받게 되는 거죠. LG화학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 흐름이 나오고 나서 일단 2분기 부분까지 봐서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한번 가져볼 수는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1분기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가장 컸고요. 2분기에는 다소 실적 모멘텀이 좀 줄어드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발생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3분기예요.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추가적인 어떤 조정 과정이 연출이 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보고 있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27만 원 정도의 그 매수가신데 현재 26만 6천 원이에요. 굳이 지금 현 시점에서 매수 단가 차이는 별로 나지 않습니다. 소폭 손실에 대해서 너무 크게 이제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장기적으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중국 쪽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모멘텀이 발생될 때마다 화학업 쪽에 대한 흐름들은 분명히 좋아질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다려볼 수 있는 글로벌 시장 안에서의 모멘텀이라고 본다면 지금 미국이 아니죠. 그리고 유럽도 기대해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결국은 그 해답은 중국에서 찾아야 될 텐데 중국에 대한 그 모멘텀이 불 때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 자체가 이제 화학업종이겠죠. 그 중에서 대장주인 LG화학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그 주가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주가는 상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현 시점에서 보유 관점에서 말씀드릴게요. 주가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제가 이제 25만 6천 원 정도까지는 한번 주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는데 일단 목표 주가만 일단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의 경우에는 32만 원대 정도까지 일단 목표 주가를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네. 아닙니다. 어떤 얘기를 해주죠? 끝날 때요. 네, 알겠습니다. 긴장을 늦추지 마세요. 이렇게 긴장을 항상 전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맞죠? 그렇죠. 네. 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상호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예, 대림 비엔코예요. 대림 비엔코요. 예, 예. 예, 매수가가 얼마시죠? 25,500원이요. 25,500원요, 선생님? 예, 예. 25,000원, 예.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15%요. 15%시고요. 자. 여보세요? 예, 듣고 있습니다.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제가 저번에 매도 타임을 놓쳤는데요. 예. 예, 지금 목표가하고 손절가가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목표가하고 손절가인데요. 예. 대림 비엔코가 이제 우리가 어디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나요, 선생님? 예. 그거 아시고 사신 거 맞죠? 예, 예. 예. 화장실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화장실에서는 대림 비엔코라고 적힌 건 없습니다. 예. 대림 바스라고 적혔을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얘들이 뭐를 하냐면 수도꼭지부터 시작을 해서 화장실의 변기 뭐 이런 게 되는데, 대림 비엔코, 이 회사 대림산업, 대림 비엔코가 가장 유명해진 계기가 있었어요. 그 외에 화장실에 수세식 변기 있지 않습니까?
그 수세식 변기를 보면 요즘은 그냥 휴지를 거기 이제 넣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걸 타고 막 내려가지 않습니까? 아세요, 선생님? 예. 예. 예전에 대림 비행코가 만들기 전 회사들은 화장지가 막힙니다. 수색 구멍이 예. 하지만 대림 비행코가 혁신적으로 이제 구멍 자체가 좀 넓어지면서 쫙 이게 시원하게 원활한 흐름으로 내려가는 거를 개발했다고 제가 들었었는데 자, 근데 이 회사 자체가 최근에는 이제 또 매출이 나오는 게 수도꼭지용 이런 제품들을 많이 생산을 해요. 그래서 업계 1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출이 많이 올라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이만큼 올라갔는데 샀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 거예요, 선생님. 이거는 요행입니다. 우리가 CBC라고 하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이거는 그냥 자, 이평선에 대한 매매를 보시더라도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평선을 매매를 조금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날 정도로 지금 매수가가 나오는 것 같은데, 자, 요 날까지만 보면 어때요? 이게 25,500원 요 자리가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 21선이 앞에서 두 번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도 이 11선을 타고 올라간다면 급등 추세로 변할 수 있겠다가 되겠죠. 이평선이 모였기 때문에. 하지만 이 자리가 25,500원 자리는, 자, 밑에 5,000원대에서 매집을 해서 25,500원까지 약 400%를 올린 자리예요. 그러니까 주가는 당연히 쉬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시 한 번 더 쉬어가는 자리죠. 대신 이대로 죽지는 않습니다. 이대로 죽지는 않아요. 얼마까지 빠질 수 있냐면 자, 제가 볼 때는 한 12,000원, 13,000원까지는 빠질 수 있다고 봐요. 예. 그리고 다시 한 번 반등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한 번만에 이런 반등보다는 지금 자리에서는 밀고 난 다음에 이런 반등이 좀 나타날 확률이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밑에까지 기다리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아, 그래요? 예. 2만 원에 사셨는데 이거 13,000원까지 내려가면 버티실 수 있겠어요, 선생님? 이게 그래 높게 올라가는 거 사지 마세요. 왜 올라가는 거 계속 사세요? 올라갈 수 있는 걸 사시면 되는데. 그럼 반등 나오면 무조건 정리를 하세요, 선생님. 일단은 제가 볼 때는 13,000원까지 내려가시면 선생님 멘탈이 붕괴되십니다. 예. 버티기 힘들어요. 차라리 여기 자리에서는 내일 반등을 기대를 하시고 월요일이죠. 월요일 반등을 기대를 하시고 그 반등을 얼마로 생각하냐면 17,500원에서 18,000원을 생각을 하십시오. 요 자리 반등을 생각을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 빠져나오시는 전략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황은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계리율이 너무나 큽니다. 그러면 당연히 쉬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 좀 더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매도가를 어느 정도 잡을 거예요? 매도가는 17,800원에서 19,000원, 18,000원요. 예. 그리고 감사합니다. 밑에까지 제가 볼 때는 빠진다면 13,000원까지는 빠질 수 있습니다. 예. 예, 반등 나오면 팔고 나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게 참, 그래요. 이게 주가를 보면 올라가면 하염없이 또 올라갈 것처럼 또 보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좀 더 보라는 거죠. 예, 저도 외모보다는 마음이 이쁜 남자입니다. 자. 네. 왜 집에 좋은 일 있어요? 아니요, 어필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아닙니다. 예. 예, 전화 받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황민정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예, 효성이고요. 효성이요? 예, 오늘 화학주 계속 상담하시는데 효성인데 이게 제가 125,000원이고요. 네. 30%거든요. 125,000원에 30%요? 예, 이게 이제 손절을 해야 될지 홀딩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효성 매수가가 좀 높으시네요. 예, 이게 어떻게 됐냐면 제가 네. 조금 더 낮은 가격에 사서 조금 약간의 이익을 보고 팔고 나서 이제 새로 잡았는데 너무 고점에 또 더 오를 것 같아서 고점에 진짜 새로 잡은 거예요. 네, 한번 수익을 내시고 나서 또 잡으신 거죠? 예. 네. 오늘 화학주 특집인 것 같습니다. 일단 효성. 예. 말씀을 드릴게요. 자, 효성에 대해서 기업 내용은 좀 아세요?
예, 그냥 실적은 되게 좋을 거라는 거를 뉴스를 많이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실적은 예. 좋아요. 그리고 예. 지금 뭐 효성이라는 기업의 주력 사업 부분이 바로 이제 스판덱스예요. 스판덱스 쪽에서 이제 그 세계 시장 점유율이 3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타이어 코드라고 해서 이 타이어 코드는 타이어에 들어가는 이제 보강제예요. 내구성이나 어떤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그 보강제가 또 이제 효성 쪽에서 이제 생산하는 또 하나의 제품입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건 효성이라는 기업의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게 된 이유는요. 이런 주력 제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성장성도 꾸준하게 지금 발생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역시 뒷받침이 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효성 기사를 읽어보게 되면은 이제 최근에 이런 기사들을 보셨을 거예요. 폴리케톤을 증설을 하면서 이제 폴리케톤을 본격적으로 생산을 한다라는 혹시 내용 들어보셨나요? 예. 네. 이 폴리케톤이 바로 이제 미래의 어떤 신성장 동력으로서 지금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네. 친환경 소재예요. 그래서, 효성이 과연 폴리케톤을 생산을 해서 이게 지금 시장에 많이 널리 이제 분포가 되고 그에 따른 수요가 분명히 확대가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기존의 그 사업 분야, 주력 사업 분야였던 스판덱스 쪽보다 매출 비중이 훨씬 더 크게 발생될 수도 있다라는 게 바로 시장에서의 그 반응이었던 거죠. 네네. 저도 역시 이제 그 성장성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는 분야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성장에 대한 실제로 생산을 하고 나서 그 이후가 일단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정말 이렇게, 이번에 이제 폴리케톤이 진짜 생산이 돼서 전반적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스판덱스보다 좀 커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효성은 현재 주가도 좀 싸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주가는 많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기업의 가치가 새롭게 변화가 되는 과정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효성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는 그냥 매도 의견은 드리지 않을게요. 일단 12만 5천 원 정도의 매수를 하셨는데요. 물론 주가가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모멘텀 자체가 다른 그런 화학 업체들하고 좀 달라요. 네, 그래서 효성은 현 시점에서는 일단 보유 관점에서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리스크 관리는 좀 필요하니까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그 자리, 이 자리가 깨지면 조금 더 힘들어질 수 있다. 좀 조정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라고 예상되는 자리가 11만 원입니다. 얼마요? 11만 원이요. 아, 11만 원요? 네, 일단 11만 원 정도 자리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요. 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추가 반등은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효성에 대해서는 일단 단기 목표가는 13만 원 정도 잡아드리겠지만, 왜냐면 이익을 좀 실현하는 과정이 좀 있어야 되니까 13만 원이 좀 넘어가게 되면요, 그때 다시 한번 문의 주십시오. 아,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단기적으로는 13만 원까지 올라가는 것도 볼 수는 있지만, 혹시라도 조정이 길어질 시에 11만 원을 이탈하면 또 그때는 물량을 일단 줄이시고 나중에 접근하시는 게 좋겠죠. 11만 원 정도 되면 물량 비중만 조금 축소하면. 네, 비중은 축소를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비중은 그 이후에 주가가 조정 끝나고 나서 다시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아, 예. 근데 혹시 11만 원 정도 돼서 추가로 더 사고 그럴 거는 아닌 거죠? 지금 비중이 30%예요. 그리고 주가의 위치가 좀 많이 올라온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지금 현재 가격대가 한 8만 원 정도 가격대였다면 저는 추가 매수 말씀을 드렸겠죠. 네, 하지만 위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주가의 조정 기간도 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예. 아무튼 11만 원 되면 조금 비중을 줄이고, 안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고 홀딩해도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11만 원 밑으로 내려갔을 때입니다. 비중 줄이는 시점은. 예. 아시겠죠? 네. 예, 감사합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잘 들었습니다. 시청자님.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문자인데요. 문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보는요. 자, 한국큐빅 매도해도 될까요? 153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노. 예, 팔지 마시라는 의견을 먼저 드리겠고, 이분이 이제 153번님이, 종목 상담을 여러 번 신청했는데 채택이 안 됩니다. 하고 난 다음에 꼭 부탁드려요 해서 이번에 채택이 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신세 한탄을 하시느라고 지금은 매수가와 비중이 안 적혀 있습니다. 야, 이거 큰일입니다. 이거 지금, 그래서 종목만 제가 지금 자리에서의 향후 전망치를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뭐 보고 계실 건데요. 지금 보고 계시면 제 목소리가 끝나는 순간까지 매수가와 비중을 빨리 숫자만이라도 입력하셔서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중간에 빨리 오면 제가 거기에 또 대응을 해드리고요. 자, 일단 한국 큐빅인데 어제 우리가 이 종목을 제가 언급을 한 번을 했었죠. 무슨 언급을 했었냐면 갤럭시 S6라든지 갤럭시 엣지에 계속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표면 처리 기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혜주 관련에 대한 종목군들이 지금 뉴스는 안 나오는데도 이슈가 지금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급은 벌써 움직이고 있는데 아직까지 뉴스만 안 나왔을 뿐이에요. 지금 제가 그 종목 세일즈에도 추천해드렸던 종목이 크루셜텍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문인식이 분명히 그 삼성전자의 휴대폰에 납품이 되어서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움직였잖아요. 근데 흑자 전환을 자 잠시 한번 볼게요. 자 어때요? 이것도 봐요. 어제 실적이 나왔습니다. 어제도 갑자기 실적이 나오면서 흑자 전환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주가가 올랐거든요. 자, 어제 흑자 전환 얘기 나왔잖아요. 지금 뉴스가 안 나오다가 갑자기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어제 상담을 했던 게 우리가 메커스를 봤잖아요. 메커스. 자, 메커스도 어제 제가 분명히 다시 간다 말씀드렸죠. 메커스도 이 걱정을 하셨던 시청자분 계셨는데, 자, 어떻습니까? 오늘 이 자리. 자, 갭 상승이 나오고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갭 상승 나오면서 갑니다. 이 자리가 그러면 지지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한국 큐빅인데, 자, 가격이 왔답니다. 4,130원. 예, 20%. 예, 왜 근데 늦게 사셨어요? 이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뭐, 괜찮아요. 자, 4,130원 사셨고, 지금 자리에서는 일단 보유를 하세요. 표면 공면 처리 기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샤오미 폰이나 요즘 나오는 휴대폰 보면 양쪽에 이렇게 둥구스름하게 깎여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하는 기업이 한국 큐빅이고, 한국 큐빅 같은 경우에는 그러나 갤럭시 S6가 많이 팔린다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들썩거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하지만 월봉상하고 주봉을 우리가 잠깐 체크해보면, 월봉상으로는 지금 이미 주가를 분출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사실 밑에서 분출하기 전에 이 3,000원대, 3,100원대가 가장 좋죠. 밑에서는 어차피 못 사요. 근데 지금은 이 자리에서부터 50% 넘게 올라왔어요. 신기하죠? 그게 4,500원이었죠. 자, 4,500원이 어때요, 또? 딱 여기 이 자리입니다. 시가 자체가 4,500원이에요. 신기하죠? 이 자리가 뭐예요, 그럼? 박스권 상단. 그럼 하단은요, 밑에 3,000원짜리인데, 이 자리에서 지금 이렇게 뽑아서 올렸기 때문에 제가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보도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 3,600원, 3,700원짜리. 이미 시세가 붙은 종목군은 이대로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밑에 찍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랜덤의 얘네들 마음이에요. 주포 마음이고 지금 자리에서 본다면 앞으로의 향후 성장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는 갈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좀 더 들어가시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갤럭시 S6 판매량 넣으면 주가 움직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홀딩 전략 제시해 드릴게요. 네, 지금은 가격이 너무 애매해요. 그래서 좀 더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상담은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또 황명영 멘토님이 또 특별한 날입니다. 네, 특별한 날은 일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아, 예. 자, 요즘에 이제 네이버에 이제 서울경제TV를 검색하니까, 제 이름이 또 연관 검색으로 뜨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많은, 여러분들 관심이 또 이제, 앞에서 말은 안 하시지만 또 표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강연에 대한 그 기대감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자, 이번 주 토요일은, 구로 디지털 지점에서 유한타증권에서 강연회가 있고요. 2시부터 4시입니다. 자, 그리고 NH투자증권에서는 이번 주 일요일에 2시부터 4시까지 강연회가 진행이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헷갈리시는 부분이 바로 이제, 미아 지점이지만, 미아 사거리역 3번 출구로 나오셔야 됩니다. 네, 그 부분 꼭 참고하시고, 이번 주 주말 내내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장, 어려운 그 문제들을 제가 다 같이 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상담이 상당히 많이 오셨는데요. 저희가 다 못 풀어드려서 죄송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랬던 거고. 자, 오늘 공개방송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영광스럽게도 서울경제 전문가들 중에서 가장 마지막 날 또 피날레를 장식하는 게 됐는데, 자, 원래 그 주인공은 항상 늦게 나오는 거죠. 자, 뭐 제가 주인공 아니면 제 뒤에 또 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모르는 겁니다. 자, 일단은 뭐 다음 주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근심 걱정 깔끔하게 다 털어버리고 맞이하면 좋겠고요. 공개방송 들어오셔가지고 저하고 얘기를 좀 더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